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조국은 장관에 취임했지만 조국 펀드의 의혹은 계속 증폭되고 있습니다. 어제 검찰은 조국의 일가 펀드와 관련해서 코링크 P의 대표 이상훈을 구속영장을 쳤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상훈 코링크 P의 대표가 영장에 적시된 이 혐의입니다. 이 혐의를 보면 조국 후보자와 조국 장관과 그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이 사모펀드를 이용해서 편법 증여를 자녀들에게 하려고 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혐의가 또 드러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야만 하지만 이미 지금 드러난 정황을 보면 그런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이번에는 조국 장관 부부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 고형곤 부장검사는 어제 이상훈 코링크 P 대표 등에 대해서 출자 약정액을 금융당국에 허위로 신고하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주목해 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조국 장관이 인사청문회나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서 말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정황들을 검찰이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 어제 구속영장을 친 이상훈 코링크 P 대표, 이 코링크 P는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회사입니다. 이 이상훈 대표는 조국 장관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 P의 블루코어 밸류업 1호 사모펀드 운용과 관련해서 정경심 교수와 조국의 아들로부터 74억 5천만 원의 출자 약정을 맺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투자액은 10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9억 5천만 원, 딸이 5천만 원, 아들이 5천만 원, 합해서 10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3억 5천만 원, 이 사모펀드는 14억 원 규모입니다. 그 외에 3억 5천만 원은 조국의 처남과 그 두 아들이 냈습니다. 그러니까 100% 조국 일가의 펀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투자 약정한 액수는 모두 1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의 배우자와 조국의 아들, 딸이 74억 5천만 원, 그리고 이 조국의 처남 일가가 한 것이 나머지 합해서 100억 원을 투자하기로 출자 약정을 했다고 합니다. 100억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3만 했습니다. 자, 자본시장법상 조국 장관 일가가 투자한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는 이면 계약, 출자 약정액의 허위 신고 등에 대해서 이를 위반할 때 징역 1년 내지 2년형 정도를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출자 약정액을 부풀려서 금융당국에 신고한 것과 조국 장관의 자녀가 사모펀드에 각각 3억 5천만 원 출자를 약정하고 실제로는 5천만 원씩만 투자한 배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불법 증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 최소 출자액은 3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조 장관 측이 자녀에게 편법 증여를 하기 위해 사모펀드 출자 약정액을 부풀려서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사모펀드 최소 출자액이 3억인데 지금 5천만 원을 주겠습니다. 자, 블루코어 밸류업 1호 사모펀드의 정관에 따르면 출자자의 약정 금액 중 잔여 약정액에 대한 출자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출자자의 투자 금액은 사모펀드 내의 다른 출자자에게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74억 5천만 원을 약정했는데
10억 5천만 원만 했다. 그러면 이 약정을 한 사람의 투자 금액이 이 사모펀드에 출자한 다른 누군가에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모펀드는 블루코어 밸류업 1호라는 이름의 이 사모펀드는 100%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입니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의 9억 5천만 원이 만약에 회수된다 하더라도 다른 누군가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아들이 있고 딸이 있습니다. 즉 정경심 교수가 출자를 약정한 금액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정 교수의 실제 투자금 9억 5천만 원의 지분은 정경심 교수의 두 자녀 조국의 아들과 딸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검찰은 애초 정 교수가 사모펀드 계약을 맺으면서 출자 약정액을 부풀려서 자녀에게 수억 원의 돈을 편법 정리하려 했는지도 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검찰은 현재 이 대표에게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경심 교수도 소환 조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검찰은 이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서로 이면 합의에 의해서, 이면 계약에 의해서 이런 돈장난을 쳤다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자, 조국의 부인 정경심 교수, 코링크 P 측은 출자 약정액의 법적 구속력이 없고 최초 출자 후 6개월 동안 출자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출자 이행 의무가 모두 면제됐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금융업계에서는 정 교수와 코링크가 출자 약정의 허위 신고를 스스로 인정한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누가 맞을지는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겠지만 지금 드러난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국 일가의 펀드는 주목을 받고 있지만 이번에는 좀 다른 측면에서, 그러니까 광급공사 수주나 이런 거는 권력형 비리의 냄새가 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이 투자 약정액을 어기고 실제로는 조금만 했다는 것은 바로 이면 계약을 통해서 조국의 자녀들에게 불법 정려를 한 게 아닌가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재벌의 편법 정려세를 내지 않고 일가가 자녀들에게 돈을 주는 이런 문제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검찰의 수사 방향이 맞다면, 그리고 조국 부부가 두 자녀에게 편법 정려를 하려 했다면 이거는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상당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조국의 사모펀드는 경우에 따라서는 조국 장관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편법 정리라고 속단하기는 이릅니다.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예단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지금 이런 의혹들이 언론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당 쪽에서도 편법 정려 문제를 거론했지만 이번에 검찰이 이 문제를 가지고 걸고 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사모펀드 운용사 이상훈 코링크 P 대표를 구속 영장을 치면서 바로 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도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수 있다는 그런 추측이 가능한 겁니다. 점점 더 일이 묘하게 꼬이고 있습니다. 정말 자녀들에게 편법 정려를 했다고 하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진성호의 융단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